자, 오늘은 무관한 문장 찾기 할 건데, 무관한 문장이라는 건 진짜 그대로 이제 글의 흐름과는 상관이 없는, 그치? 문장을, 번호에 있는 문장을 찾으시오, 고르시오죠. 얘만 그래요, 얘만. 뭐가 그러냐면, 이 무관한 문장의 문단에 항상 첫 문장은 주제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은 무조건 주제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쌤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따가 번호가 어디에서부터 넘버링이 되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제마다 이제 다양하겠지만, 각자의 번호에 있는 문장의 특징들이 전부 다 첫 문장인 이하이와 맞닿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첫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야. 주제문이라는 건 이 안에 뭐가 있다? 그 글의 소재, 그치? 그 소재가 주제가 되는 거지. 소재가 있고 그 소재에 따른 어떤 특징들이 여기에 나열이 되어 있을 거야, 첫 문장에. 그치? 첫 문장에 나열이 되어 있을 거고, 요것이 이제 주제문이다 보니까 조금 요약하거나 정의된 말들을 되게 많이 쓸 거야. A는 B다 와 같은 이 정의를 해서 쓴 문장의 패턴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럼 글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거냐면, 그 요약 정의된 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을 쭉 전개해 나갈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은 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넘버링이 되어 있었을 때 그 문장을 항상 어디에다 맞추셔야 된다? 요 주제문에다가 맞추셔야 돼. 선생님의 이 화살표의 미안. 이 화살표의 방향의 특징들이 뭘 의미하냐면, 이럴 때가 있거든. 2번에서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떤 특정 소재를 3번에서 얘기해서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거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첫 문장에 전쟁에 관련된 슬픈 역사에 대해서 필자는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 이게 주제야. 전쟁의 슬픈 역사에 대한 글의 내용.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역사의 어떤 예시들이 나와주면 좋겠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남북전쟁, 6.25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이 첫 문장의 슬픈 역사라는 그 특징들을 잘 풀어서 나아가다가, 예를 들어 2번, 예를 들어 정답이 3번이라면 3번에서도 전쟁이다라는 어떤 배경을 두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3번에서 그 전쟁에서 쓰인 총과 칼들은 굉장히 많은 동포들을 서로 간에 겨누면서 사살을 하고, 그치? 슬픔에 역시 빠져 있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다가 여기에서 총이라는 어떤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4번에서 물구늘어질 때가 있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쟁에 쓰이는 총의 종류에는 당시 무슨 총이 있었는데, 현대는 K2로 개발을 시켜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치? 그럼 전쟁이라는 소재도 잘 끌고 내려왔고, 그 안에 쓰이는 총이라는 소재도 잘 끌고 내려왔다 보니까, 이거 왠지 연결은 돼. 그치? 3번과 4번에서의 연결고리는 돼. 미안. 정답이 3번이라 4번이라면. 그래서 총이라는 소재는 연결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슬픈 역사에 관련된 내용과는 글이 동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뜬금없이 막 전쟁의 슬픈 역사하다가 우리 엄마 반찬은 맛있어요, 이런 뜬금없는 문장을 쓰는 게 무관한 문장이 아니라, 그래도 약간 진짜 그럴싸하게 진짜 여기에다가 써놓는 거지. 그치? 그럴싸하게 문장을 써놓고 왠지 소재와 같이 써서 이 3번과 4번은 연결될지언정 첫 문장과의 연결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정답이 되는 거야. 또 하나 풀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번이 그래 총 얘기했으니까 연결되는 거 아니야? 3번과 연결되니까. 그러면 얘가 긴가민가 해서 이제 물음표가 떠버리면 검산용으로 다음 문장을 읽으시고, 그럼 이 5번 문장이 누굴 부연 설명해 줘야 돼?
3번을 부연 설명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4번이 어떻게 돼버려? 동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예를 들어 5번은 마지막 내용이니까 뭐 슬픈 전쟁의 슬픈 역사에는 뭐 마음에는 뭐 폴란드도 있고 뭐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 라고 여기 밑에다 정리를 해주면 총 얘기만 쓴 4번 문장은 동떨어져 버리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관한 문장을 찾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이 문제 풀이 방법이야. 번호로 좀 말하자면 이게 한 35번 내지 36번쯤에 존재하고 있거든. 모의고사로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들 아직 중학교 3학년이니까 그 어떤 전략적인 문제풀이 방법 이런 것들을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아직 중학생이니까 해석 연습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완벽하게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어.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어차피 보게 될 이 지금 지문의 내용들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 그 중에서도 그닥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은 지문들이거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완벽한 해석을 먼저 해두시고 그 다음에 그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접근해 보시는 그러니까 정확성을 먼저 길러주셔야 돼. 속도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정확성을 먼저 길러서 그걸 반복하면 속도는 알아서 늘어나. 오케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 목표는 뭐다? 정확한 해석. 오케이?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 됐지? 이런 식으로 먼저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 너희가 그러면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게 선생님이 지금 여기 모양새상 약간 두 번째 문장쯤에 이제 빈칸이래. 이 넘버링이 되기 시작한 글이라는 건 알 수는 있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1번이 어디 있어? 그래. 한 3분의 1 지점쯤에 있겠다. 시작이. 그치? 굉장히 길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3분의 1 지점에 있는 그 첫 문장 아무리 길더라도 첫 문장의 내용에 있는 소재와 특징들을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럼 거기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 베이징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우리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 나오면 비동사 이다 하다가 아니라 되다가 있다라는 뜻이야. 전면부가 있으면 베이징은 지금 위협 속에 있습니다. And 그리고 threat 그 위협들이 is coming from the Gobi Desert 이 사막으로부터 가비 사막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Every year 잠깐만 매년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문장의 소재와 특징은 누구니? 첫 번째 소재는 베이징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베이징 어떻게 쓰니? JRE인지니? 이거 1번에 답인 경우 별로 없어요. 그건 이따 얘기해줄게. 베이징이 소재입니다. 소재. 아주 좋은 질문이야. 진짜 좋아. 왜냐면 이거 말씀. 얘가 어디에 있다? in danger 위험 속에 있는데 이 위협 속에 있다는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 이 가비 사막이라는 곳으로부터 원천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재와 특징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죠? 아까 1번 문제가 정답이 될 수 없냐? 이럴 수는 있어. 요거 다음 파트가 우리가 문장 삽입할 거거든. 문장 삽입이 이제 보통 38, 39번에 있는 건데 그 문장 삽입을 풀 때 애들이 1번에다가 프리패스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가겠지. 보통 마음에는 한 3번이나 4번쯤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은 그냥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두 번째 문장은 우리가 문단을 쓸 때 일반적으로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았을 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첫 번째 문장을 주제문으로 삼았을 때 왜냐하면 글의 맨 밑에 마지막에다가 문 위에다가 꼬리에다가 주제문을 넣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 첫 문장을 주제문으로 놓진 않아요. 근데 이 무관한 문장 문제의 유형상 첫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다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은 항상 뭘 해줘야 되냐면 그 주제문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얘기해줘야 돼. 뭐 긍정이다 부정이다 뭐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다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다 와 같은 그냥 문제점을 해결 포인트를 둔 거냐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용도로 글을 쓴 거냐 와 같은 이런 어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문단을 쓰는 방법이거든.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이 넘버링이 시작이 1번으로 시작하게 되면 정답일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첫 문장은 연결해 주어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두 번째 문장이 1번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세 번째나 네 번째의 그 뒤에 포진이 되어 있다면 걔는 1번이 정답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오케이? 무조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어떤 3분의 1점 글에 한 3문장, 4문장 쓰고 나서 한 5번째 문장부터 넘버링이 시작이 된다? 그럼 걔는 1번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가 가능성으로 문제 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쌤의 말의 요지는 선입견을 두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우리 순서 맞추기 할 때도 BAC, BCA, CAB, CB를 맞출 때 일본의 걔 ACB가 되게 외로워 보이지 않아? 안 그래? A로 시작하는 경우는 B로 시작하는 거 2번, C로 시작하는 건 2번인데 A로 시작하는 건 한 번밖에 없어. A, B, C가 정답인 적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문제는 의미가 없잖아, 그치? 뭐 역발상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A, B, C가 정답이었던 적은 없고 어쨌든 1번 보기엔 그 A, C, B가 항상 외로워 보여, 그치?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야 A가 먼저 나오는 거는 경우의 수상 확률상 적잖아, 나오더라도, 그치? 그러니까 O부터 읽자, B부터 읽거나 C부터 읽자 뭐 이런 전략적인 방법을 세우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진짜 조금 고인물이 됐을 때 하는 방법이고 사실은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A번 첫 문장도 B번 첫 문장 항상 A가 먼저 올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는 항상 마음에 두셔야 돼요. 차례대로 읽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 그 무관한 문장, 그 문장 삽입 있잖아. 예전에 강사 초기 때 A 1번 정답이 나왔던 적이 없었어, 수능 역사상. 그럼 쌤이 고등학교 애들한테 야 1번은 그냥 프리패스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 근데 2번부터 봐. 근데 그 해 수능에서 1번이 정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진짜 최악의 선생님이었지 당시.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면서도 와 미쳤다.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어쩌겠어. 반성했지. 그리고 진짜 애들한테 어떤 편법이나 이런 것들을 주입시키기보다는 전문가로 가르쳐야 된다. 애들 첫째 정확하게 해석할 줄 알게 만들어야 되고 니네가 해석을 했으면 그 해석을 바탕으로 꼬리불기를 해가지고 연결을 지어라. 그치? 이 방법을 항상 그래서 권유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다시 원론으로 돌아오자고. 자, 우리가 지금 3번 문제를 푸는데 첫 문장의 소재와 특징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다 얘기를 했습니다. 베이징은 이 가비 사막의 원천으로부터 위협 속에 있다.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고 두 번째 문장 매년 가비 사막이 gets about 15 kilometers 약 15km closer to Beijing. closer니까 더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의 범주가 매년 베이징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건 곧 베이징도 뭐가 될 것이다? 사막화가 될 것이다. 이거 상징하고 있지, 그렇지? 이게 특징. 두 번째 문장에서 이제 방향성뿐만 아니라 부연 설명을 더해주고 있네, 그렇지? 매년 몇 킬로씩? 15km씩 어디로? 베이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 다음 문장. 만약에 이게 또 세 번째 문장이야. this는 앞에 내용이지. this rate 이 속도가 continuous 지속된다면 베이징은 will be touching desert within the 8 years 8년 안에 뭘 데저트를 건드릴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 그렇지? touching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지? 그래서 the Chinese government 중국 정부가 has decided to fight 싸우기로 결정했어. nature with nature 네이처와 함께 네이처와 싸우기로 결정을 했어. 네이처로 싸우자. 그래서 매년 이렇게 8년 안에 사막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나섰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뭐야? 넘버링 앞에 내용이야. 그치? 그러면 가비 데설트가 베이징에게 주고 있는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했었던 내용이지.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는 뭐가 될 수 있어? 정답의 에너지가 항상 깃들여져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의 내용과 계속 부연 설명, 그치? 잘 하고 있는지. 혹은 however나 but을 썼다면 이 내용과 반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면 걔도 연결이 잘 된 거거든. 오케이? 그럼 1번 문장 해보자. Great Moral of Chinese. 앞글자 대문자인 거 보니까 어떤 그치? 이름인 것 같아. 그치? 녹색벽이라고 하는데 중국의 녹색벽이라는 것은 is a government program이야. 프로그램 이름이구나 정도 알 수 있겠네. 그치? aim은 우리가 돕다, 목표로 하다, 겨냥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aim, 겨냥하고 있는 뭐를 to build, 짓도록 huge barrier. 와, 이거
되게 원초적이지 않아? 사막 자체를 그냥 벽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네. 그치? 환경을 살릴 생각은 아니 뭐 이건 선생님 생각이고 어쨌든 커다란 장벽을 세우는 걸 겨냥하고 있대. 뭐로? Trees to protect. 나무로. 그러니까 나무로 벽을 세우는 거니까 그린월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the China cities 어디 뭘 보호하기? 중국의 도시들을 뭐로부터? desertification. 이 단어 어떤 단어일까? desert라는 단어에 fication이 붙었어. 그렇지. desertify로 fy로 끝나면 사막화 시키다라는 동사가 될 거야. 근데 fy로 끝나는 걸 명사로 만들려면 fication으로 바꾸거든. 그래서 classify, classify, classification 이 단어 뭐니? 클래스는 계층. 너랑 나랑 클래스가 달라 할 때 그 클래스. 오케이? 계층, 계급 이런 뜻이야. classify는 계급화시키는 거고 classification은 계층을 분류한다 해서 분류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desertification, 즉 사막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로 벽을 쌓는다. 그럼 1번 문장은 지금 뭐에 대한 얘기야? 정부가 나섰다라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지. 프로그램 얘기하고 있어, 그렇지? 정부 프로그램에 녹색벽을 만들었다. 그 녹색벽은 뭐로 만든 것이다? 나무로 만든 것이다. 뭐 이런 특징들 설명하는 거 정부가 나선 거에 대한 충분한 부연 설명이 이루어지죠, 그죠? 2번 한번 볼게요. Its goal, 그의 목표는, 즉 이의 목표는 뭐야? 그린월에 대한 목표 자체가 is to plant, 심는 거야. 4,430km의 world trees by 2050. 아직도 심고 있나 보네, 그렇지? 2050년까지 나무벽을 심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녹색벽을 나무로 만들었으니 2050년까지 뭘 만들겠다? 4,000 어떤 수치의, 그치? 나무를 심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정부가 나선 그 프로그램에 더욱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정부가 나선 프로그램에 대한 부연 설명 계속 이어지죠. 그렇죠? 3번도 볼게요. 3번은 by then, 그때까지, 즉 2050년까지 they expect, 중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expect. 숲들이 for cover는 덮다죠. to cover. 42% of China. 그렇죠. 살림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얘들아 그 옛날에 6.25 이후로는 진짜 거의 황폐화라고 하지. 그냥 다 산도 되게 그냥 흙으로밖에 안 이루어져 있고 하도 그렇게 포탄을 많이 쏴가지고 다 터져 없어져가지고 그게 70년대 아마 그 나무를 심은 게 지금까지 우리가 고개 만들면 다 산은 다 나무로 뒤덮여 있잖아. 우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70년대인가 그때 아마 엄청난 비약적인 어떤 그 외래종을 어떤 노력으로. 그것도 어떤 박사님께서 외래종을 가져와서 그걸 심기 시작한 게 지금의 우리 식목일도 있었잖아, 4월 5일, 그치? 그게 그것도 거기서 때부터 시작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얘네들은 뭐야? 그래서 42%를 만든대. 만들기로 이제 계속 이 얘기야, 그치? 그때까지 42%의 중국을 숲으로 만들 거다. 포레스트레이션, 숲화시킬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4번 계속 볼까요? The expansion, 그 확장은, 이 표현이 너무 좋지 않아? 확장이래.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넓히겠다라는 그 확장, of the Gobi Desert. 잠깐만. 근데 나무의 확장이 아니라 무슨 확장? 사막의 확장이야, 그치? 사막의 확장이 caused, 야기시킬 거야. 많은 데미지를 어디에다가? To growth of China. 중국의 성장의 손실을 야기시킬 거야. 잠깐만. 알아. 가비 사막의 중국 베이징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 그래 앞에서 충분히 설명했는데 잠깐만. 근데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린 중국이 정부가 나서서 세우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특징들을 공부하고 있었잖아. 근데 4번에서 갑자기 사막이 중국의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이다? 막아버릴 것이다. 성장, 그렇지? 막아버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는 동떨어지는 내용이 되겠죠? 강조할 수 있지 않나? 어떤 강조지? 자, 그러면 방향으로 얘기해 주려면 여기까지가 이제 프로그램 내용이잖아, 그렇지?
프로그램 내용은 결국 뭘 하게 돼? 사막화를 그렇지 해결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다시 얘는 그 사막화를 얘기해주고 싶은 문장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얘와 얘가 연결이 되려면 여기 하나 뭐가 있어야 돼. because 말고 글의 내용이 어때? 얘는 해결책을 말하고 얘는 문제점을 말해.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서로 무슨 내용이야? 반대되는 내용. 그래. 대조 연결사가 있어야 이 둘이 연결이 돼. 근데 있니요? 없어. 그러면 이 원칙을 고수해야 돼. 우리가 다음 시간 문장 삽입 공부할 때도 이걸 할 거거든. 하나의 문장이 시작돼서 끝나고 요 얘기 한번 한 적 있지 않아? 문장이 끝나면 다음 문장이 시작되었을 때 방금처럼 이런 however나 but과 같은 혹은 뭐 이거 말고도 뭐 인과관계 연결사라든지 뭐 그치? 대조라든지 인과, so 같은 거 이런 연결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면 뒤에 있는 문장은 어디? 앞에 있는 문장을 뭐 해줘야 된다? 부연 설명을 해줘야 돼. 부연, 수식의 뭐 연장선이지, 그치? 얘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연장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돼. 부연 설명. 그럼 이 얘기는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들을 쭉 얘기하다가 아무 연결사 없이 사막화에 대한 어떤 재질을 얘기한다면, 그치? 이 그런 맞지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혹여라도 대조가 있어서 그래 뭐 강조 아닐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치? 얘는 대조 연결사가 없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될 자리에서 반대적 얘기는 옳지 않죠. 그러면 5번 한번 볼까요? 5번은 무슨 얘기했죠? 5번은 This huge project, 이 커다란 프로젝트는 또한 도움이 될 거야. fight, 싸우는데 뭐에 관해서? 글로벌 워밍과 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겠죠. 뭐에 대한 얘기겠어? 3번에서 했던 내용을 부연 설명을 하겠죠. 그렇죠? 온실 효과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 그러면 사막화에 대한 중국 성장 방해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올 수 없게 된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3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6번도 한번 볼까요? 6번.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짧다, 그지? 근데 첫 번째 문장 잘 한번 읽어봐. 첫 번째 문장이 누가 봐도 주제문이거든? 이름이 응? 뭐가? 이름? 우리 6번이잖아. 미안. 제가 5번 보고 있었네. 이름입니다. 말 이름이겠죠? 앞글자 대문자면 고유명사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까 그 그린월 있죠? 그린월도 그 앞글자 대문자 공이고 프로그램 이름이었잖아요. 해석을 안 해도 되죠.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 이 마을 근처에서, 그지? 이 마을을 안다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의 좌지우지 포인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마을이 이름이구나. 그럼 이 마을 근처에서 그 다음부터야 huge hole, 커다란 구멍이 burns, bright red, 타올랐습니다 정도로 해석해 주면 되겠다. 그치? 어떻게? 빨간 불빛으로 밝게 타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1번 문장 다시 6번 문제 첫 문장 어떤 마을 근처에서 중요한 건 이제 큰 구멍이 밝게 타올랐다. 밝은 붉은색으로 어떤 마을에 큰 구멍이 소재가 되겠고 그의 특징은 충분히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 It looks like 그것은 처럼 보였어요. Hell, 지옥인 거. 지옥이 has opened up. 지옥의 문이 열린 것처럼 보였다 이거야. 그럴 수 있겠죠. 마을에 큰 구멍이 있는데 빨갛게 타올랐습니다. 그지? 따라서 it's known as 그것은 뭐라고 불렀어? Gate to hell. 지옥의 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직 넘버링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계속 읽을게. It is not entirely natural event. 그것은 not이라고 붙었어. 완전히 자연의 어떤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으로 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지옥문이라고 불렀는데 Gate to hell. 이 지옥문이라는 건 자연적 현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완전한 자연 현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그렇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을 비추긴 하는데 어쨌든
1971년에부터 이제 넘버링이 시작됩니다. 지옥문에 대한 얘기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71년에 러시아 사람들이 were drilling 구멍을 뚫고 있었어 at the site 그 지역에다가 그래서 and accidentally 우연히 broke into huge underground pocket of the natural gas 자연 그 천연가스의 지하에 포켓은 이렇게 딱 담겨져 있는 모양새를 얘기해 포켓 그래서 그 지하의 어떤 커다란 포켓 안을 깨게 되었던 거야. 일본 내용은 1971년 뭘 얘기하고 있어? 1971년에 시추하고. 이 지옥문의 시작을 알고 있지? 네. 이때 러시아 애들이 드릴로 구멍을 뚫기 시작했는데 그때 천연가스의 포켓을 얘네가 브로크인트 터뜨린 거야. 오케이? 침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지. 그치? 2번 한번 볼게. 2번 문장. One of the most important uses 가장 중요한 사용들 중 하나는 여기 uses는 명사죠. Of this natural gas 이 천연가스 오케이 좋아. This natural gas라고 2번이 너무 예쁘게 잘 받아줬어. 그치? 여기에서 시작이 뭐였어? 러시아 애들이 드릴질을 했는데 드릴질을 해서 그 구멍에 천연가스 구멍에 브로크인 침입을 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서는 그 가스의 사용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이 천연가스의 사용들 중에 하나가 뭐다? 이번은 어디 있어? To hit 데우는 거야. Buildings and homes 건물이나 집을 데우는 거야. 그리고 3번. 응? 이 가스의 사용이 건물과 집을 데우기. 쌤이 얘기한 게 그런 거지. 여기에서 가스에 대한 얘기를 해서 그 가스에 대한 소재는 너무 예쁘게 잘 받았다. 근데 가스의 특징이 뭐야? 가스의 첫 시작이. 이 지옥문의 첫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말을 한 중에 가스 아니야? 그치? 근데 그 가스라는 소재를 2번에서 들고 내려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 지금? 사용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첫 문장은 지옥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사용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3번 문장은 뭘 얘기해줘야 돼? 지옥문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지를 봐야 돼. 3번 한번 볼래? 여기까지만 보면 2번도 괜찮은 거예요. 2번은 앞에 가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아직도 솔직히 선생님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느껴지실 거야. 사용처에서 이미 핀트가 나갔어. 그치? 왜냐면 지옥문이 마을 근처에 큰 구멍이 있었다. 그게 지옥문이었는데 그 첫 시작이 97년 드릴질을 하다가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 가스 구멍을 팠는데 침입을 했는데 이 가스의 사용처는 건물들이래. 이거야말로 우리 엄마 반찬은 맛있다 아니야? 이렇게 되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3번을 읽고 뭘 구현하는지 1번을 구현하는지를 한번 검사해보자. 3번 보시게 되면 the ground fell away 이제 땅이 꺼지게 되었고 fell away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and the entire operation 그 전반적인 수행 자체가 fell into the hole 그 구멍으로 다 들어가 버리게 됐다 이거야. 그 작업 활동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구멍이 형성, 그렇지? 구멍이 형성돼서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리게 되었다. 그럼 가스의 사용처가 건물 데우기다라는 건 그게 떠버리게 되는 거지. 돼버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정답 2번으로 체크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은 예방하기 위해서 the poisonous gas, 독성의 가스를 막기 위해서 어디로부터? escaping into the atmosphere, 그 대기권에서 탈출하는 것으로부터 가스가 그 대기권을 탈출하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러시안들이 trying to burn it up, 그걸 태웠던 거야. 그러니까 가스가 밖으로 스물스물 새나가서 독성이 생길까봐 거기다 불을 질러서 이제 펄펄 타오르게 한 거지. 그래서 지금 거기 위에서 얘기했던 bright red가 여기서 시작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5번. 또 러시안들이 생각했어. 그 가스가 would burn out, 태워버릴 것이다. 며칠 정도 탈 것이다 라고 했지만 fires가 are still burning to this day. 오늘날까지 계속 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지옥문이다. 그러면
지옥문의 어떤 유래에 대해서 4번도 그렇고 5번도 계속 뭐 해주고 있어? 이 구멍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사용처에 대한 건 너무나 뜬금없는 내용이 돼버리게 되네. 그치? 그래서 2번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은 문제 중에 그 바로 말 나온 김에 5번 문제 한번 볼래요? 5번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첫 번째 문장. 수백년 전으로 돌아간다. 소재가 뭡니까? 그렇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단어들이 이제 그런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300 million years ago 이러면서 막 거기 들어봐. 니네 혹시 또 막 이러면서 일시, 백, 이러고 앉아 있지 마. 알았어? 100만, 1000만 막 이러고 있지 말고 그냥 오래전에 우리가 독해할 때 이런 게 스킬 아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수에 아직 완전히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래전에 하고 빨리 넘어가는 습관 가지시라고. 7개의 대륙들이 were joined together 함께 있었대 in one huge land mass야. mass는 물질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 그치? land mass니까 땅덩어리가 되겠죠. 하나의 커다란 땅덩어리 속으로 joined together 함께 뭉쳐져 있었다라는 거야. called 그게 뭐라고 불리는? 판게아라고 불리는. 이거 들어본 적 있죠? 네. 맞나? 그렇죠? 어쨌든 판게아가 원래 뭐다? 7대륙이 지금의 7대륙이 과거에는 뭐였다? 하나의 땅덩어리였다. 이게 이제 판게아다라는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1번부터 보죠. 두 번째 문장이 이제 넘어가기 시작이 되네. 얘는 두 번째 문장이니까 이 첫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계속 해줘야 돼. 자, before it began to break apart. 그것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기 전에 it had lasted. 그게 지속되어져서 for around 100 million years. 약 한 1억 년 전이 되겠죠, 그렇죠? 1억 년 정도 지속이 되었다. lasted. 지속이 되었다. 1번은 그러니까 분리 전에는 1억 년 지속. 지금의 현 우리의 인간 따위들이 진짜 1억 년이라는 시기를 가늠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작 살아봐야 100년일 텐데, 그지? 1억 년이라는 시간은 어마무지하죠. 땅이 원래는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1억 년이 지속됐다. 그 얘기였습니다. 부연 설명 충분하죠. 단계에 대한 얘기. 2번은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이 지점 어떤 지점? 그러니까 2번은 뭘 받겠다는 거야? 아까 그 1억 년 전에 대한 내용을 받겠다는 거야. 이 지점에서 자, 이 지점에서 you may be wondering 넌 궁금해할지 몰라. 뭐를? How we know 우리가 어떻게 할까? About something 무언가에 관해서 that happens so long ago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었던 그 무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에 궁금해할지 몰라. But 하지만 there is plenty of evidence 많은 증거들이 있어. 이런 얘기지. 그렇지. 이 지점에서 이 1억 년이 지속됐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치? 고작 살아봐야 연구진을 봐요. 고작 살아봐야 한 4, 50년 살지 않았겠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1억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어떻게 할까? 그치? 이 지점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 뭐? 어떻게 할까? 그치? 근데 거기에 대한 답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 싶지만 증거는 다 있어. 증거가 있잖아. 답까지 얘기해주고 있어. 어떻게 알아? 증거가 있으니까. 그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증거가 있다. 그냥 증거다. 그래서 3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야? 3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래. 그 증거가 뭐야? 파셀이야. 화석이야. 파셀. 중요한 거. 여기서 중요한 거. 선생님, 그러면 얘도 증거와 파셀과 연결이 되는 거고 1억 년과 디스포인트랑 연결되는 거니까 판게아에 대한 설명의 방향성을 지금처럼 화살표로 두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얘도 그냥 밑에서 밑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랑은 좀 다르지. 천연가스를 받았는데 그것의 특징이 아예 달라버리잖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판게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그치 뒷받침하는 그래프이지. 얘는 소재는 잡고는 있지만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뒷받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조속성이 무조건 이 첫 문장을 향해서 말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첫 문장과 항상 관련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뭐? 소재와 특징 말이야. 그치? 소재와 특징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뭐다? 이 판계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지는 화석을 보면 안다. 그러니까 3번도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마저 읽어줘야 되겠지. 고대 식물이나 reptile, 뭐 파충류를 얘기하죠. 공룡과 동물들. 이런 많은 종류들의 화석들이 have been found, 발견되어져 왔어요. 어디에서? 컨티넌트에서, 대륙에서. 어떤 대륙? now separated, 지금은 분리되어 있는 by thousands of kilometers of ocean.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바다에 의해서 분리되어져 있는 지금의 대륙. 이게 떨어진 대륙에서도 발견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사전 지식 좀 있는 친구들은 판계에 대한 거 한번 본 친구들 알겠지만 좀 길쭉하게 생겼던데 이게 저기 아시아 대륙이 분리되어져 나가고 뭐 아메리카 대륙이 분리되는 남아메리카 분리되는 거고 오세아니아 여기 있고 뭐 근데 이렇잖아. 이게 쫙 가면은 뭐 예를 들어 내가 무슨 세계지리 선생님도 아니고 과학 시간에 살짝 보였어요. 이게 유럽, 아프리카, 여기 태국, 한국, 일본, 미국, 남아메리카, 오세아 이렇게 있잖아. 그치? 뭐 이런 거잖아. 여기에서 발견된 게 나중에 여기 이렇게 붙어있던 게 이렇게 쫙 펼쳐진 거야. 그래서 여기 붙어있던 게 예전에 여기랑 접합이 되어서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져 가면서 서로 나뉘어진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발견된 화석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발견돼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이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은 수천 킬로 바다에 떨어진 이 대륙에서 똑같은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도 이제 앞에 그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4번이 또 파셀이라는 소재를 너무 예쁘게 잘 받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매력적이라고. 파셀, 좋아. 위에 3번에 화석을 잘 받았잖아. 화석의 발견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데디아를 인간의 패밀리 트리라고 하는 인간 가족 나무? 이게 뭐지? 패밀리 트리가 뭐지? 트리 어떻게 생겼어? 나무가 기둥이 있으면 여기 가지로 이제 뻗쳐 나가잖아. 비슷해.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걸 뭐라고 해? 계보라고 하지. 계보. 그래서 패밀리 트리 하게 되면 족보, 계보를 얘기해. 오케이? 그래서 화석의 발견이 보여주고 있어. 인간의 족보가 가지고 있다. 깊은 뿌리들을 뭐보다 we knew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뭐에 대해서 about even couple of decades ago 수십 년에 관해서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깊은 뿌리들을 계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화석이라는 소재는 4번에다가 너무나 잘 갖다 붙였는데 근데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족의 계보가 더 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화석이 말해준다고? 그지? 그럼 다시 올라가면 우리는 오래전에 있었던 판계에 대한 내용을 읽고 있는데 가족 계보에 대한 얘기면 그지? 그리 동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좋은 소재를 잡고 내려왔다고 한들 내용이 틀려먹게 되면 그지? 그거는 연결될 수 없답니다. 5번으로 마지막으로 5번으로 한번 검사해 봅시다. This proves 이것이 입증해줘요. 대리아를 These continents 이러한 대륙들이 were joined in the past 과거에는 같이 함께 했었다라는 걸 말해주죠. 그리고 species were able to walk freely from one to another 이곳에서 저곳으로 동물들, 종들이 쉽게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 야, 지금 생각하면 지금 좀 끔찍하다, 그렇지? 지금은 그러면 단일 언어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한 개의 대륙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사는 곳이 대박이겠네, 그렇지? 싸움도 어지간히 일어나겠고.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돋보 풀어오시고 여기만 쉬었다가 테스트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1교시로 풀리지. 나 이거 2교시로. 1교시 방금 깨는 거. 수고했어. 네, 안녕히 가세요.